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금호동물병원입니다. 오늘은 6살 고양이가 치과 진료를 받으러 내원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이의 주증상은 양측 하악 작은 어금니에 307건. 407번의 잇몸이 치아를 덮은 상태로 잇몸 부종과 발적이 발견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고양이는 치과 치료를 위해 올해 5월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상 신장 수치가 높아 마취를 하기에 무리일 것으로 판단되어 내복약 처방과 사료 변경을 통해 모니터링해본 뒤 재검사 후에 특이 소견이 없을 경우 수술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사료를 먹는 양이 줄고 치아 상태가 더 악화된 것처럼 느껴져서 신장 수치 재검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치과 치료를 받기를 원해 다시 수술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치아가 좋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양치질을 할 때 입을 만지는 것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2개월 사이에 양측 어금니 주변으로는 치석이 더 심해졌고 양측 하악 작은 어금니 주변 잇몸의 부종과 발적도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고양이의 치아 상태 및 컨디션이 2개월 전보다 더 악화된 것을 고려하여 보호자분의 동의 후 신장 수치 재검사 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 마취 전 검사. 우리 고양이의 경우 올해 5월에 치과 검진을 위하여 본원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했지만 높았던 수치들로 인하여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검사를 통해 검진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 내로 떨어져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과정. 고양이 치아 흡수성 병변 수술 과정. 수술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위영상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술 당일 내원하시면 수술 전 수액 및 산소 처치 후 마취가 진행됩니다. 마취는 보입 주사 마취 후 호흡 마취로 수술이 진행되며 마취 동안은 기도 삽관 호스를 통하여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 후 치아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본격적인 치과 치료 시작 전에는 통증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국소 마취 후 스케일링을 진행합니다. 우리 냥냥이들 스케일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셨죠? 지금 보여드릴게요. 먼저 구강 내 소독을 위해서 소독제를 골고루 도포합니다. 이제 스케일링을 시작하는데요. 스케일링은 일반적으로 초음파 스케일러를 사용합니다. 치석을 힘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초음파 진동을 치아에 전달하여 치석을 치면에서 떨어뜨려줍니다. 스케일러를 쉬지 않고 작동시키면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스케일러를 작동시킬 때 물이 분사되는 이유도 뜨거워진 스케일러를 식혀주기 위함입니다. 물이 분사되어서 스케일러 팁을 식혀주지만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치아 하나에서 너무 오랫동안 스케일러를 작동시키는 것은 금기입니다. 스케일링이 끝나면 거칠어진 치면을 매끄럽게 해주기 위해 폴리싱을 해주면 스케일링이 마무리됩니다. 스케일링이 끝나면 치아 하나하나 프로빙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된 치아들은 얼마나 문제가 생겼는지,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치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고양이의 경우 엑스레이 진단 결과 양측 하악 어금니가 치아 흡수로 인해 까맣고 얼룩덜룩하게 변하며 치아가 녹아내린 병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육안 검진 사진과 엑스레이 사진이 너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정확한 치과 진료를 위해 본원에서는 스케일링 시에도 기본적으로 치과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치아 흡수성 병변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에나멜질까지 녹아내린다면 그때에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상태라면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을 테고 통증 또한 매우 심하겠죠. 치아 흡수성 병변의 경우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치를 통해 치료를 실시합니다. 양측 하악 어금니의 경우 수술적 발치 후 봉합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금호동물병원의 발치 수술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발치 수술 과정. 본원에서 발치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은 수술적 발치, 비수술적 발치로 나뉩니다. 수술적 발치의 경우 발치가 필요한 치아의 잇몸을 절개하고 잇몸과 치아를 분리시키고 턱뼈를 갈아내어 치조골을 삭제합니다. 그 후 치아 뿌리 개수에 맞춰 발치를 진행하고 절개한 잇몸을 다시 봉합하여 마무리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비수술적 발치 영상입니다. 비수술적 발치의 경우에는 잇몸 절개, 치조골 삭제, 잇몸 봉합이 필요하지 않으며 본원만의 치과 장비를 사용하여 발치를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비수술적 발치의 경우에는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 발치에 비해 출혈량 또한 적으며 수술 시간도 단축되어 환자에 대한 마취 부담을 최소화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적 발치와 다르게 잇몸 절개, 치조골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 발치에 비해 통증이 적으며 보다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수술 방법은 아니니 정확한 내용은 진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 사진의 장점만을 보고 보호자분께서 비수술적 발치를 요청하시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적 발치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고양이는 수술 후 양치 연습도 시작하며 보호자분께서 열심히 관리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술 전에 건강검진 시 신장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았던 터라 음수량 증가, 사료 교체, 고단백 시계는 제한해 주실 것을 안내드렸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수술 이후에도 다시 한번 신장 수치 재검 후 상태 리책을 하기로 하고 이번 수술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치아 흡수성 병변 집에서 진단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치과특과 금호동물병원입니다. 고양이 치아 흡수성 병변 집에서 진단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치아 흡수성 병변, 홀은 고양이 치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치아 또는 치아 뿌리가 녹아내려 뼈에 흡수되는 질환으로 우리 냥이들에게 엄청난 통증을 주는 질환이며 육안으로 쉽게 관찰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폴이 있을 때 증상들입니다. 치아나 치아 주변 출혈, 입 주변 털에 피가 묻어있음, 통증으로 인한 침 흘림, 얼굴이나 턱 만지는 것 거부, 식욕 저하, 잇몸 탈적 등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병이 주로 시작되는 치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제 사진들을 잘 봐주세요.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네. 아래턱 송곳니 바로 윗치아, 치아 3개 중 제일 앞에 있는 치아입니다. 치아가 없거나 피가 나는 것처럼 보이나요? 홀, 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증상이 보인다면 빨리 근처의 치과 동물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금호동물병원은 다양한 치과 진료 케이스와 오랜 수술 경력을 지닌 원장님과 특화된 치과 진료, 치료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우리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꼭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환자의 상태에 맞는 보다 신속 정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진료, 미용 시의 치과 검진을 기본적으로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마취 후 치과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검진이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 사람과 달리 우리 강아지, 고양이는 마취를 해야 치과 치료가 가능하니 마취에 부담이 있으시는 보호자분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병원마다 치료에 대한 소견 자체도 다르니 보호자분께서도 어떤 치료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실지에 대한 부분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마취 전 검진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무리하여 수술에 들어가지 않고 환자의 치료를 우선으로 하며 혹시나 우리 강아지, 고양이에게 꼭 필요한 수술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마취 시간과 집중적인 환자 모니터링으로 환자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원은 보호자분들께서 보다 부담 없이 다양한 건강검진과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인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니 내원, 유선 상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